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보니까 다음 주에 4월 첫 공모주 일정이 드디어 시작이 되더라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2개 기업의 IPO가 겹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의 사업 내용, 그리고 강점과 약점, 실적, 위험 요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라고 무조건 청약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업 분석부터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7년에 설립된 이삭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전 단계에 걸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이죠. 제품을 조립, 포장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설비와 장치가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예상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률이 세계 평균은 43%고 그중에 미국이 54%인데 반해서 국내는 아직 11.8%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걸까요? 사업 분야를 크게 4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산업 자동화 솔루션,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산업용 IoT 플랫폼, 그리고 초고압 전략 설비 예방 진단. 먼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은 생산 설비의 자동화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멘스라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 장비를 구입하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여기다 결합해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실적 오른쪽에 보시면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요 고객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은요. 제조 산업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제품, 생산 설비의 설계 및 관리, 그리고 3D 모델링, 제품 및 설비 시뮬레이션 같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라고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이거 읽어도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조업에서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한 생산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품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도면 작성, 부품 발주, 생산 및 조립, 패키징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공정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 각각의 단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S에 공급된 솔루션을 보시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되는 변형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징 공정에서의 불량을 줄일 수 있게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산업 자동화 솔루션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고 이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지멘스로부터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아서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네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산업용 IoT 플랫폼은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하고요. 최적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자체 플랫폼을 출시해서 2020년부터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10여 개 사이에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도 고객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삭 엔지니어링은 공장 내 설비를 제어하는 자동화 기술, 그리고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디지털 팩토리 기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술,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단순 설계뿐 아니라 설치부터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 또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전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우수한 파트너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대표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특히 이런 고객들의 글로벌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독일 지멘스와 기술 협력을 맺고 주요 자재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업 부문인 초고압 전력 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 사업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요. 초고압 전력 설비에 다양한 센서와 진단 유닛을 적용해서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 이 이상 징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아직은 솔루션 개발 테스트 단계고요. 2022년부터는 한국 전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한데 매출 구성을 보시면 사실 매출의 대부분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사의 주력 사업이 자동화 솔루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저는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다들 저같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 겪으실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사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볼 건데요. 사업 초기에는 철강 산업에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매출 요인이었다고 해요. 2009년부터 현대제철의 연주설비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해왔는데 그 이후에 국내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와 함께 반도체 공정의 공조 제어 자동화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의 메인 유틸리티 자동화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2020년부터 CIS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삭 엔지니어링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첫째,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전방 산업 가속화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삭 엔지니어링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모두 높은 기술력과 엄격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필요로 하는 하이엔드 마켓이라는 거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화 솔루션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 모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이삭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저는 이게 꼭 궁금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지, 그래서 현재의 시장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보니까 한번 솔루션이 구축이 되면 제품의 교체 주기가 보통 10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산업별로, 산업 내에서도 또 공정별로 굉장히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삭 엔지니어링의 장점이 하나 나오는데 솔루션이 한번 구축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또 제조업 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규 수주와 함께 기존 고객사의 추가 수주가 함께 발생하는 매출 구조입니다. 덕분에 전체 수주량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어요. 2016년에 319억 원이었던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이 2020년에는 522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봐도 확실히 지금까지는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 부문을 더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선 회사는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한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관련 예정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와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초고압 전력기기 예방 진단 솔루션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변전소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라고 했죠. 2022년부터 한국전력과 국내 민수 변전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아직 물음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지를 좀 보죠.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4% 증가한 52억 9,700만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36.9% 늘어난 448억 4,400만 원을 기록했어요. 당기순이익도 75.5%나 늘어났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꾸준히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낮죠. 저는 고객사들이 그래도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들이라 꽤 매출 규모가 크겠다 싶었는데 아주 작은 회사네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에서 부채 비율을 보면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2018년 176%에서 2019년 163%, 2020년에는 83%까지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공모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더욱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로 좋은 얘기들만 다뤘는데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명 위험 요소도 있을 테니까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스마트 팩토리 산업의 성장 지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스마트 공장 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는 일부 우량한 대기업에 그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산업 특성이나 회사 규모, 투자 여력, 사용자의 숙련도 부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본격 도입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산업의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회사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출처 편중 위험인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출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요 매출처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상위 5개사에 대한 매출 비중도 2018년에 77.8%, 2019년에 71.7%, 2020년에 45.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출처 편중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규 산업 관련 위험인데요. 앞에서 초고압 전력 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계사인 이삭 PDS가 이 관련된 주요 센서들을 개발해서 현대 일렉트릭의 OEM 공급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재무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삭 PDS의 사업 초기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9억 원의 차입금 지급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달리 초고압 전력설비 예방 진단 솔루션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삭 PDS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이삭 엔지니어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을 같이 살펴보고요. 공모 청약 관련된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공모는 구주 매출이 없고 다 신주 모집이기 때문에 공모 금액 중에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을 회사 발전에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구체적인 사용처는 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대부분 시설 투자나 장비 투자 그리고 연구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강점과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사실 이럴 줄 몰랐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집중력 떨어질까봐 일부러 영상을 쪼갰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